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 네, 유호빈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요, 오랜만에 또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맨날 차 타고 시승기만 찍다가 저희가 요즘에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판도가 되게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개최됐던 서울 모빌리티 쇼만 보더라도 원래 모터쇼였는데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렇게 바꿔나가는 추세, 그러니까 미래차 전략에 대해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엔 이번 모빌리티 쇼는 전기차만 갖고 오기도 했죠. 이제 자동차를 출품했던 박람회 같은 게 보통 다 모터쇼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CES라고 불리는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사실 그 IT 기업들이 많이 참가했고 가전제품 회사들이 많이 참가했던 그 CES에 요즘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CES에 참가해서 중요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공개하는 자리는 모터쇼에서 대부분 하고, 그 제품에 들어가는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것들은 이제 CES에서 공개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CES를 유심히 주의 깊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기업이 GM인 것 같아요. 제너럴 모터스. 네, 그렇죠. 사실 GM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약간 좀 막 변화를 싫어하고 약간 이렇게 말하면 꼰대 같은 이미지가 좀 있죠. 맞아요. 좀 올드하고, 사실 제가 미국 조금 기사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뷰익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들도 안 산대요. 할아버지들은 이미 딴 세상을 가신 것 같고 이제 젊은 세대가 할아버지가 되니까 좀 뷰익이니까 떨어지지 않았나. 그만큼 이제 GM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전통적이고, 그냥 자동차 제조사, 제조기업 하나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기억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찾아보니까 GM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제 한 1년 사이에 한 20%,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한 몇 년 동안 $40를 왔다 갔다 이렇게 보합세였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거의 $60까지, 한 주당 $60까지 거의 40%가 치솟았어요. 이걸 샀어야 됐는데. 이걸 샀어야 됐는데. 요즘에 또 주식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다른 뭐 자동차 제조사들 보면은 제품이 보통 나오면은 주가가 팍 뛰기 마련이거든요. GM의 주가가 오른 데는 제품이 뭐 많이 팔리는 제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 CES에서 우리 이런 기술을 내놓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거야 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그냥 전략을 딱 내놓은 것 뿐인데 주가가 이렇게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이 좀 컸던 것 같죠?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얘네 뭐 발표했다, 되겠지? 하고 이렇게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게, 또 많은 분석사들이 있어요. 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뭐 다양한 게 증권 관련 회사들, 그러니까 분석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GM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발표를 해줬어요. 왜냐면 이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괜찮다, 전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2021 CES에서 어떤 발표를 했길래 이만큼이나 주가가 올랐을까 찾아보니까, 미래 전략이 뭐 되게 많았는데, 그 발표가 진짜 많았는데, 제가 눈에 띈 건 트리플 제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트리플 제로. 3제로. 3제로, 3제로 전략인데, 이게 뭐냐면 교통사고 제로, 그다음에 탄소 배출 제로, 교통체증 제로. 근데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탄소 배출에 대한 관심이 가장 깊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전기차랑 자율주행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GM의 방향성을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어떤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기차에서는 차량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사실 이 가격을 줄여나가는 게 앞으로 이제 전기차 전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얼티움 배터리를 발표를 우선 했지요. 얼티움 배터리가 뭐냐면, 일단 배터리에 생산할 때 들어가는 물질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재료의 값을 낮춰야지 제품의 가격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통 1kW 시당 배터리가 한 $150 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되게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kW당 20만 원. 그러니까 전기차를 보통 한 7, 80kW 들어간다고 하면은 20만 원이면 1,600만 원이에요. 배터리 값만. 그러니까 배터리가 차량에서 차지하는 그 가격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전기차 가격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보급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겠다. 보통 요즘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사다 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기업이 많죠. 뭐 LG 솔루션즈나 뭐 SK나 삼성
배터리를 많이들 사다 쓰시는데 GM은 우리는 사다 쓰는 거 하지 않겠다.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저 LG랑 합작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설립을 했죠. 네,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게 얼티움 배터리. 얼티움 배터리는 이제 플랫폼 형태로 돼서 이 얼티움 배터리를 만들어서 우리 GM 차에만 단다 이게 아니라 뭐 판매할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이외에 뭐 자율주행 부분에서 보면은 슈퍼크루즈나 울트라 크루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은 안 됐지만 미국에서 캐딜락 차량에 이제 슈퍼크루즈가 달린 모델들이 있는데 인기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뭐 구매 고려 대상 중에 이 슈퍼크루즈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슈퍼크루즈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음에 차를 또 살 때 슈퍼크루즈가 달린 차를 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내에서 슈퍼크루즈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죠. 뭐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거는 각국의 법적인 사정도 있고 뭐 규제에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얼티움 배터리가 하드웨어 플랫폼이라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얼티파이도 만든다고 해요. 3차 산업의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산업을 이끌었다면 GM이 과거 100년 동안은 앞으로의 이제 100년은 4차 산업이라고 대변되는 뭐 IT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방향성을 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게 말로만 우리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작년에는 캐딜락 리그 시작으로 해서 올해도 뭐가 하나 이제 나올 것 같죠? 네, 그리고 험머 EV도 이제 GM 계열의 차인데 험머 EV가 나오면서 이제 새롭게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만든 그 공장에서 험머 EV를 만들어 생산해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인기도 꽤 높은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그런 일반적인 차들보다 이런 뭐 매니아층이 많은 차들로 전동화를 해서 오히려 관심을 더 끄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GM이 앞으로 그냥 전기차 회사가 될 거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025년, 2030년부터 이제 전기차만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버틸 차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GM의 그때까지의 전략은 어떻게 되냐? GM은 미국 회사기 때문에 이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그게 수행되는 게 또 빨라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GM에서 인기가 있는 차가 뭐가 있죠? GM에서 아무래도 좀 픽업 트럭이나 SUV가 좀 인기가 있지 않나요? 네, 근데 픽업 트럭이나 SUV들은 탄소 배출이 많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GM의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픽업 트럭이나 SUV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저배기량 모델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헤미 엔진 달린 차들이나 고배기량 엔진이 달린 모델들을 많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탄소 배출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기업당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까지 해라라고 하는 그 할당량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넘어설 것 같으면 딴 데서 사와야 돼요. 그죠? 그거를 거래하는 회사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회사가 T사가 있죠. 네, 그걸로 돈 버는 회사들도 있는 만큼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래서 사와서 차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그냥 줄여서 탄소 배출 안 하는 차를 파는 게 사실 회사 입장에서 더 이득이기 때문에 GM은 소형 차들, 탄소 배출이 적은 차들 대표적으로 보면은 트레일블레이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작은 차는 어차피 근데 이윤이 많이 남진 않은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생산하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탄소 배출을 적게 하기 때문에 많이 팔았을 때 기업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다. 앞으로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차를 많이 내보낸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고 GM 테크니컬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글로벌 차량들을 같이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개발하는 차가 2023년도에 CUV가 또 나온다고 하고 그죠? 그 유명한 창원 공장에서 생산을 앞두고 있죠. 거의 확정시 되는 것 같은데 그 차량들을 이제 만들면서 그 차량도 이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연기관이지만 탄소 배출은 적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형차를 위주로 생산하는 기준으로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전기차 공장을 따로 증설하는 것보다 그냥 내연기관 그 생산 라인에다가 고배기량 엔진 대신에 이제 저배기량 탄소 배출 조그마한 엔진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차량들을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21 CES 이후로 발표된 사항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장하게 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중요한 건 나 왜 GM 주식 안 샀을까? 이걸 샀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지 않나요? 그죠? 40%가 올랐는데 40% 오르는 주식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오르지 않더라고요. 일단 이거 아쉬운데 뭐 아쉬운 건 둘째 치고라서 내가 안 사서 오른 것이 2021 CES가 정말 이 정도로 주가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파란을 일으켰는 발표들이 있었는데 또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CES 2022가 열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럼 또 어떤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냐. 일단 GM은 오프라인
참여는 안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무래도 팬데믹이 좀 다시 심해지는 바람에 기업들이 많이 참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참가는 안 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발표는 한다고 해요. GM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메리바라 그 의장님이 나오셔서 GM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2022 CES 때 기조연설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안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주가를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혁신적인 이야기들이 혹시나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아는 정보 선에서 좀 얘기를 드리면 실버라도 EV가 나온다고 해요. 그 픽업 트럭, 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콜로라도보다 한 급 더 큰 픽업 트럭이죠. 내년에 한국 GM이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온다는 GMC의 시에라와 똑같은 풀사이즈 크기의 픽업 트럭인데 그게 전기차로 나온다고 해요. 왜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만드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미국 자동차 시장이 1년간 한 1,800만 대 정도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세그먼트가 뭐냐?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에요. 1등은 뭐 포드 F15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쉐보레 실버라도 그다음에 램 1500 그리고 GMC 시에라 이렇게 쭉쭉쭉쭉 가거든요. 도요타도 있고 닛산 모도 있고 막 이렇긴 하지만 가장 많이 판매되는 픽업 트럭 시장 그럼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되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판매되는 차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풀사이즈 픽업 트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엔진들이 다 달린단 말이에요. 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진짜. 근데 그런 차량들에서 전기차로 만든다. 전기차로 만들어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득이에요. 많이 판매되는 차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델을 만든다? GM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진짜 가능성 있는 거다. 이게 값이 저렴하진 않겠지만 내연기관을 살 사람들이 전기차로 몇 명만 더 넘어가도 GM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득이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요. 험머 EV를 내놨을 때 시장의 반응이 좋았었고 포드 F150 라이트닝 모델이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인기가 되게 있었죠. 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F150 라이트닝도 잘 되고 있었고 그러면 우리의 좋은 제품이 뭐가 있냐? 쉐보레 실버라도. 그렇죠. 그럼 실버라도를 전기차로 만들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2022 CES에서는 이제 실버라도 전기차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전기차가 되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또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뭐 다른 전략들도 많이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CES 이후에 또 영상 한 편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한 중점은 GM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올드한 회사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바뀌려고 하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이번에 좀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좀 공부를 하면서 그냥 제조기업이었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IT 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로 플랫폼 회사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올해 발표한 진짜 많은 방대한 그 전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재밌었던 건 OTT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도 만들 거래요. 차에다가. 그러니까 왜냐면 차는 최근에까지는 그러니까 진짜 이동 수단이었다면 앞으로의 이제 미래차 시장은 뭐 자율주행 기술, 울트라 크루즈나 슈퍼 크루즈 같은 기능들이 들어온 차에다가 내가 앉아서 편하게 시공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최근까지 트렌드를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휴게 공간으로서 차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OTT 서비스를 GM이 직접 한다. 이것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직접 하진 않겠지만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서 우리 차를 타면은 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진짜 차를 플랫폼 회사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드웨어 배터리도 판매를 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판매를 하고 OTT 서비스를 만들어서 GM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제조 기업들이 보통 주가 1, 2, 3, 4 막 이렇게 다 차지를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나가면서 IT 기업들이 시총 1, 2, 3 뭐 이렇게 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테슬라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도 테슬라는 생태계를 구축을 했어요.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었던 실력이 사실 부족해서 거기서 조금 헤맸죠 사실.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GM은 자동차 만들기 실력은 이미 다 검증이 끝난 기업인데 거기다가 IT 혁신을 이뤄내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거란 말이에요. 누가 더 빠르게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GM의 논리도 이야기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납득이 되고
이해도 다 되고 아 얘네들이 진짜 할 수도 있겠다, 진짜 얘네가 나중에 자동차 기업 시총 1위 다시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GM이 미래차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회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뭐 2021 CES 얘기부터 쭉 지금까지 발표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더 정리를 잘해서 2022 CES 때 발표된 내용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전략들이 나올지 GM이 우리나라 그냥 버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죠? 이 공장 두 개를 사실 무시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GM 테크니컬 센터도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 다음 편에 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인데 잘 보내시고 너무 추워졌죠? 해피 뉴 이어 하시고 2022년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으며 이제 카가이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고요. 네, 저는 유호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